안녕하세요. 우리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파수꾼 아이톡톡 나의 아동 보호 이야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곳 학교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가 무섭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은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들려온 좀 학교폭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말 학교폭력 뉴스는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이었죠. 인천에서 공급생을 상대로 무려 2시간 40분가량 격투기 스파링을 한다면서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전남 진도에서 집단 따돌림과 또 언어폭력으로 인해 여중생의 투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교수님, 학교 폭력의 이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정말 좀 심하고 또 양상도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양상과 유형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먼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에 발생되는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신체폭력, 강요, 협박, 그리고 강제적 심부름이나 따돌림, 또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학교폭력 정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에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실제 학교 폭력의 양상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3.6%를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단 따돌림이 26%, 사이버 폭력이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수치적인 면에서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뭐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처럼 일상적이고 또 심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하고 또 증가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예요. 실제로 이런 학교 폭력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시나요? 네, 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학생입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장난을 빙자해서 하는 행동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해 학생의 경우 장난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엄연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다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 가해 학생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정말 치고받고 몸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사실 또 큰 거거든요. 이렇게 장난이 절대 장난이 아니고 폭력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알려줘야 하는 게 또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누구에게 좀 알려야 될까요? 네,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을 경우 또한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에게 알리고,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지금 현재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져 있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 학교 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정말 끙끙 앓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정말 되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받으면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청이 학교와 학생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서면 사과부터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그리고 전학 및 퇴학 등의 조치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3명의 학생이 집단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폭행죄에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는 등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또 안타까운 건 학교 폭력을 당한 우리 피해 학생들이 정말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그런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우리 피해 학생들을 더 보호하고 이렇게 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학교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심층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특히 국어, 사회, 도덕, 체육 등의 교육 과정에서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이 혼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뒤늦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가해 학생들이 나중에 많은 걸 잃을 수 있다. 이런 정말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고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관련자의 경우에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는 중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최대 연구 제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그 정말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촉법소년 규정을 좀 강화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크잖아요. 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확대하거나 강화하자는 추세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중학교 1학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대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빠르게 별도 시설로서의 격리를 조치하는 방안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 틀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대안이나 안정적인 가정 환경들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고 또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피해 학생들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정말 주위에도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탄탄하게 마련이 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은택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톡톡 나의 아동보호 이야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다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 학생들의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나 고통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뜻한 말, 지지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 피해 학생이 학교 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